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시장을 보면서 특히 오후장에 시장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모습 속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속이 타들어가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장중에 강한 종목 안에서 뭐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으나 뭐 스윙이라든지 종목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장의 연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보시는 거와 같이 보시면 뭐 코스피 기준에서 850개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고, 상승한 종목은 고작 58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69개 종목이 상승해 124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또 추풍 낙엽처럼 좀 쏟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시장에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수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시장이 떨어질 때 사실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왔을 거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이 반대 매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을 좀 부담 요인으로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하게 미수금이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어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천 몇백억의 미수금에서 갑작스럽게 미수금이 뭐 4천억까지, 그리고 신용장부가 여전히 25조에 육박한 가운데 지금 시장에 투매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조금 시장의 하락폭이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 뭐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말을 해보죠.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추가로 2, 3%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거로 예상이 들고, 그 구간에서 일단 뭐 한 방에 종목을 산다라기보다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매매를 하다 보면 많은 종목에 또 물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매를 멈춰야 되는 부분인데, 매매를 멈추지 않을 때 오는 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았지만 시장에 쏠리는 종목,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이 약할 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주도주 안에서만 그냥 매매를 하고 좀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뭐 제 생각 같은 거는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미 증시가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오늘 장 초반부터 시가에 개파락을 출발하게 했는데, 사실 개파락을 맞고 나서 국내 증시가 저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사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던 이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개파락 이후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졌으나, 지수 자체의 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시가 조금 넘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급격하게 내렸는데, 이 시점에 환율 또한 급등을 다시 하는 바람에, 환율 또한 이 시점이죠. 정확히 보면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더 크게 밀렸어요. 사실 이 이후에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오후에는 잡았으나, 시장이 이미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날 지수로 보면은 여전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가운데서 종목군들이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종목군들이 투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많은 거래 대금들은 사실 최근에 상장한 뭐죠? 카카오뱅크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그리고 뭐 일부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나타난 거래대금이지, 사실 그러한 거래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뺀 친구들의 거래대금이면 사실 하루에 10조도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매를 좀 불러오는 시장이었고요.
일단 지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난 건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이렇게 큰 틀의 박스권에서 이 중심 선을 가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구간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박스의 중심이 되는 구간을 한번 중심이 되는 구간을 만들어 보면 이 정도 구간이죠. 이 위 상단에서 일단은 박스권 하나만큼의 일단 하락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하나만큼의 하락이 좀 나와 주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중심 조금 더 밀리는 정도에서 일단 뭐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하나의 박스를 만들고 이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반등이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일단 나올 것 같고, 이 아래까지 빠진다면 굉장히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모든 걸 다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손절하지 않을 종목 안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거의 양봉으로 전환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아침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특히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컸는데, 일단 지수를 돌리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이런 구간을 맞고 떨어지면서 조금 더 급락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외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많이 떨어져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내려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간 내에서 1% 이상 하락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단 내일의 반대 매매에 대한 선제적인 매도도 있을 것이고, 국내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 즉 미국 선물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던 점에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밤 나스닥이 일정 부분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있었을 것이고, 내일 시가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반등의 힘도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증시와 똑같아요. 오전에 시가갭을 강하게 밀면, 예를 들면은 뭐 970포인트까지 밀었다 치면 여기서 또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아마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혹은 완전히 신고가를 치는 종목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좋은 종목군들, 흔히 말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종목군들을 다 버리기보다는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혹은 반등하는 시점에서 줄여야 될 종목만 줄이는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일부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면 이 펀더멘털 상에 이게 단타가 아니라면, 단기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펀더멘털 상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치면 뭐 여전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재무가 문제가 없고 미래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이 옳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제 수익 내기는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워낙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종목을 보기도 그렇고요. 일단 오늘 게임 업종이 좀 강했죠. NC소프트 이벤트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리니지 월드를 이제 사전 예약, 뭐 리니지 월드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날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갔고, 펄어비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제 다 매도를 했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펄어비스 이 중국의 이 판호가 열렸던 게임이 중국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이 좀 일어났던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서야 알게 돼서 사실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 저희도 시장에서 매수 그 첫 번째 관심 종목이 크래프톤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였는데 사실 뭐 조금만 더 밀리기를 바랐다가 이런 부분은 매수가 좀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돌파 매매로 좀 해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시간 외에 첫 타임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첫 타임에 6시 10분에 좀 들어가서 일단은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이 구간은 사실은 저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내일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는 출발할 것이고 신고가 영역에서 출발할 것이고 최근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네, 항상 음봉으로 가서 물량을 흡수하다가 이제 이 공모가 49만 8천 원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네, 내일장 슈팅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에 어느 정도까지의 파급력이 있을지 가늠은 잘 되지는 않으나 가늠은 잘 되지는 않으나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리고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급이 600억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사실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뭐 올라가는 거 수급 좋게 잘 들어왔었는데 내일 이제 그 MSCI 이 조기 편입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내일 수급이 들어오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시가총액이 40조인데 2천억 들어온다 해서 뭐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런 자금을 바라는 선제적인 자금이 들어간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말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도 네, 8월 23일 뭐 편입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면 네,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냥 맘 놓고 베팅하는 그 정보의 비대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이쪽은 이 지수 편입을 예상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로 좀 올라간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자, 폐배터리 강조를 많이 했죠. 폐배터리. 영화테크. 저는 오늘 영화테크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네, 너무 싸게 팔았어요. 네, 저희가 한 이 정도 선에서 전량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는 뭐 적당히 했는데 너무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대로 뭐 수익도 크게 많이 못 낸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 폐배터리 이슈로는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전기차 사업에 뭐 뛰어든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대량 거래량 이후의 흐름이겠죠. 여기에 매물을 이때 아마 다 소화하고 오늘도 추가 매물 소화하고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엔젠이라는 종목도 그런 부분이죠. 이런 구간 신고가 영역에서 초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는데 오늘까지 해서 굉장한 크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 즉 이런 하나의 패턴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언급을 드렸었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저는 시가 갭 매매를 이 구간에다가 좀 걸어 놨었어요. 6,040원 정도 봤는데 6,050원 정도 봤는데 이 구간을 터치를 안 하고 가서 사실 이 종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괜찮은 이슈였던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놓쳐서 이 종목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코로나 예방이라면 인바이오젠도
코로나 예방 섹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인바이오젠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아마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단순하게 뭐 갭 두고 죽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도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좋은 종목군들 매매도 많이 놓쳐버렸었는데 어제 이제 밤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 그 기사 중에 삼성 LG도 못한 일 해냈다, 전기차 업계 뒤집은 스타트업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의 기사 안에서 사실 재료가 좀 나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주간사에서 한국투자 파트너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등으로 640억 투자 받았다라는 부분. 사실 저는 이거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쪽에 투자했다라는 부분을 몰랐는데 얘가 시가에서 갭을 가장 많이 들었었고 뭐 개인적으로 매매는 했는데 수익은 수익인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모습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DP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이미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뽑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죠. 일단 유니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 캠트로스 좀 올라왔던 모습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JC 케미칼 오늘 음봉, KC 코트렐도 있는데 오늘 좀 음봉으로 좀 마감한 게 얘는 좀 안 좋게 마감을 해서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아무래도 유상증자 권리라 가격 때문에 이렇게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해소되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데 이제 그 진가가 나오는 종목이라 저는 참고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S트래픽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디스플레이텍은 오늘 하락이 좀 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이 좀 심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돌리고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종목군들 보면 고점 대비해서 무한대로 밀어버리는 게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자, 오늘도 네 시장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뭐 일단 금요일이기도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월 26일 많은 이슈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있겠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또 뭐 부동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환율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